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농업경영회생자금에 과수화상병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농업재해보험의 보험 가입자들의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농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의결됐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앞으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들도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19일 제382회 국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80건과 2019 회계년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 질병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로 제공되는 융자 지원책입니다. 올해 과수화상병이 500여 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불과 5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하면서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과원은 국가의 긴급 방제 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고 매몰 이후에도 최소 3년 동안 사과와 배 등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병해충을 추가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도 회생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회생자금 상환 기간은 기존 3년 거치에서 5년 거치로 연장해 회생자금이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인 농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농업재해보험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손해평가 방법 등을 심의하기 전 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날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은 학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과일, 채소 등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의 식생활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학교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과일, 채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 농산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주요 선진국 수준의 유통 시스템과 사전 교육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비자 혼란과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농가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도 큰 한 해였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농민단체 대표를 초청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야당에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했는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농민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농축산단체 8곳의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간담회 포문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코로나19로 농가 피해가 매우 컸다며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급식 중단과 행사 축소, 그리고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과일, 과수 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가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야당에 크게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된 치수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3만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촌마을 전체가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785개의 작은 절수 수문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3만 헥타 이상이 침수되는 등 금년의 애로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축산단체 대표는 농식품부가 아닌 환경부 중심으로 축산 관련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규제나 단속 일변도로 흘러가는 점이 유감스럽다며 가축분뇨 퇴액비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는 전국에 30만 도가 넘는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야생 멧돼지 특단 대책을 농협에서 강구해주면은 우리 축산인들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최근 타결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대해 농업 분야의 철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RCEP에 우리가 참여 서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우 농업 분야의 경우 더 피해가 가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 보십시오. 2.9% 역대 유례 없는 슈퍼 팽창 예산을 평균 편성하면서 농업 분야는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3%조차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단체 대표들은 이와 함께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금융보험제도 확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농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또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농촌 관광과 외식 할인으로 살아나는가 했던 농산물 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크게 늘면서 농산물 소비에 또 한 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3명으로 전날 313명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과 비슷한 상황으로 3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거리 두기 2단계부터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영업 금지, 제한과 같이 국민들의 생업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되는 만큼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인원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에 기대감이 높아지던 농산물 판매가 또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여파로 학교 급식용 농축산물 판매는 지난 8월 기준 지난해보다 75% 급감했습니다. 월 평균 농축산물 판매액은 지난해의 37%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로 그냥 왕창 주저앉아 버린 거죠. 실제로 공급되는 게 한 25%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재확산되면은 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는 지난 8월 중단했던 농촌 여행 할인과 외식 할인을 지난달 30일 재개하면서 농식품업계 지원에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지원 정책을 재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로 이어져야 할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그동안 사람이 하던 배추 정식과 수확 작업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기술을 배추 생산 전 과정에 적용하면 농작업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배추 자동 정식기입니다. 기존 정식기를 배추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겁니다. 이 자동 정식기는 둥근 외두둑 한 줄 재배 시 자동으로 모종을 뽑아서 심고 심는 간격은 10에서 70cm 안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러한 배추 정식기와 수확기를 발표하는 시범 평가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배추 반자동 정식기도 선보였습니다. 육묘 상자에서 모종을 뽑아 정식기에 공급하면서 심기 때문에 모종을 공급하는 작업자와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심는 간격은 20에서 60cm 안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조식 반자동 정식기는 평두둑 2줄 재배 시 한 번에 2줄씩 심을 수 있습니다. 심는 간격은 22에서 60cm까지, 줄 간격은 30에서 70cm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정식기를 사용하면 1000제곱미터당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돼 사람이 심을 때보다 최대 90% 가까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수집형 배추 수확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랙터 뒤쪽에 붙여 사용하는 배추 수확기는 배추를 옮기는 이송벨트와 이송된 배추를 톤백에 수집하는 수집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른 배추를 집어 벨트에 올리면 이송벨트를 따라 자동으로 톤백에 담기는 겁니다. 배추 수확기를 사용하면 사람이 수확할 때보다 시간을 1000제곱미터당 92.8%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배추 정식 수확 기술을 생산 전 과정에 적용하면 전체 작업 시간이 1000제곱미터당 31.5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인력으로 할 때보다 55.6% 줄어든 수치입니다. 생산 비용도 1000제곱미터당 87만 8천 원으로 조사돼 사람이 작업할 때보다 비용이 54.2% 절감됩니다. 기존 정식기를 배추에 적용하도록 개량한 기종과 새로 개발한 배추 수확기를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배추 주산지부터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선보인 배추 정식 및 수확 기술을 배추 주산지 영농법인과 장목반에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질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과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수 관리를 돕기 위한 현장 전문 인력이 부족해 농가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과원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과원관리사 민간 자격증 제도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3년. 나무의 세력을 안정화하고 질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나무의 수령부터 생리 상태를 파악한 후 전정, 적과 등 작업을 적절하게 해줘야 하는데 3년 동안 과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과일을 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과원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보기 어려워 과수농가의 인력 부족 상황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농가들은 전정이나 적과 작업 시 무리한 인건비를 요구해도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과수 전정을 한다든지 적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과일의 품질 하락과 화상병 전염 등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함에 따라서 우리 과일 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과원관리사 민간 자격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적인 지도로 농가소득 제고 방안을 찾고 현장에서 직접 농가들을 지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과원관리사 시험 응시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시험 응시에는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은 12월 19일 경북 상주시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검정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고 필기는 60점 이상을, 실기는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과원관리사 자격증은 3년 동안 유효하며 자격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은 1년마다 시행될 예정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이 과원관리사 자격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감소에 대응을 하고 또 국내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전문가 주도하에 그 유효 인력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원관리사 민간 자격증제도 갈수록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필요로 하는 과수 농가들에게 고민 해결의 열쇠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서울 중구 농협본사에서 농협금융지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사회경제 전반에서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녹색금융이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루는 데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 3다홀에서 SPC그룹 제주농협지역본부와 제주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제주농협지역본부는 제주산 월동채소가 SPC그룹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PC그룹은 그룹 내 6,392개소의 직영 및 가맹점에서 해당 채소를 재료로 한 먹거리 제품을 판매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SPC그룹과 많은 협력을 이뤄내 제주산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영동사과수출협의회가 최근 사과 4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했습니다. 영동사과수출협의회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사과 40톤을 베트남에 수출할 예정이며 현지 반응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수출 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영동에서는 지난해 879농가에서 9,186톤의 사과가 생산됐습니다. NH농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 심사 시 해당 농민은 농업경영체 정보조회 및 농가 경영비 산출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농민 중심의 농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은 감기 예방뿐 아니라 비만과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제철을 맞은 감귤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감귤은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과 면역 증진에 좋은데요. 2개에서 3개만 먹어도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선 귤 껍질을 기침과 가래 등을 치료하는 특효약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특히 제철에 나는 감귤은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증가해 호흡기 질환과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그 껍질이 까기가 쉬워서 금방금방 먹고 애들도 좋아하고 또 감귤이 몸에도 좋고 비타민C가 많아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니까 많이 먹죠. 감귤의 주요 영양 성분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함께 피로 회복, 피부 노화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감귤의 하얀 줄에 풍부한 헤스페리딘과 귤 껍질에 든 나린진 성분은 혈관 건강과 비만 억제, 항당뇨 및 항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귤을 드실 땐 꼭 흰 줄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귤 흰줄에 함유된 헤스페리드는 혈관벽의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오렌지류와 교배해 당도를 높인 망감류의 인기가 높은데요. 한라산을 닮은 한라봉은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는 천혜향에 한라봉과 감귤을 교배한 레드향은 껍질이 얇고 달콤한 맛이 강합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배한 황금향은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감귤은 식후 디저트로도 좋지만 상큼한 샐러드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콤달콤한 감귤 샐러드를 만들어 봅니다. 껍질을 벗긴 감귤을 낱개로 떼어내고 깨끗이 씻은 양상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둡니다. 귤 1개를 믹서로 갈고 식초 반큰술, 소금 반큰술과 꿀 1큰술을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접시에 양상추와 귤을 담고 드레싱을 뿌린 뒤 견과를 곁들이면 상큼한 감귤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감귤 보관의 핵심은 감귤을 서로 닿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감귤 사이사이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공간을 만들어 보관하면 감귤의 탱글탱글한 맛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